3위 경쟁 해볼까 싶어요. 3등? 3위 경쟁. 예. 지금 양강구도인데 3등.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명확하게 말하면은 저 이제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 시민당이 있지만은 거기는 각각 한 팀으로 치고 예. 나머지 이제 3등 경쟁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예. 애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했을 때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양당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다른 당들도 나름대로 치열하죠. 그래서 다른 당들 이야기해볼까 싶어요. 근데 그 다른 당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정당 투표용지 너무 길어가지고 당들이 너무 많고 뭐 이름이 생소해가지고 투표하다가 실수한 사람이 많다. 예. 뭐 이런 기사들이 이미 많이 나왔어요. 예, 뭐 예. 1번 찍으려고 했는데 민생당 찍었다. 예. 뭐 저 미래한국당 찾다가 새누리당 찍었다. 예. 그런 당들이 다 있거든요. 실제로. 예. 30몇 개 중에. 예. 그럼 그 중에서 어디를 그러니까 볼까요? 의석수하고 지지율 기준으로 할 때 거대 양당하고 그 당의 자매 정당 해서 4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4당 빼고 4당 정도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요? 민생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정도. 그 밖에 이제 뭐 친박계 원내 정당들이 있지만은 지지율이나 정치적 의미로 볼 때 한 4당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별로 안 좋죠? 예, 이 당들이 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양당 구도가 워낙 강해가지고 나머지 세력들이 설 곳이 없어요. 네.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민생당 음. 특히 안 좋아요. 지금 거의- 의석수는 많은데. 예, 한 20석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비례 투표 용지에도 맨 위에 있고 면면을 봐도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뭐 호남권 아니라 전국권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당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안 좋죠. 상황이. 예. 예.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컨셉의 문제예요. 음. 지금 민생당 지역구 후보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다 바치겠다. 호남 정권 창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손학규 선대위원장이나 김정화 대표 이 바른당 계열은 제3세력 포지션이거든요. 네. 양당 심판하겠다. 음. 그러니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뭐 평화당이나 이럴 때는 이름이나 조금 기억했는데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더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3%못 넘기는 조사가 대다수입니다. 3% 봉쇄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98%를 얻어도 무효예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럼 이제 어쩌면은 3%를 넘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비례 1번이 간호사 출신의 보건대학원 교수 이번에 영입된 분, 비례 2번은 이제 만화가 출신의 상금 부대변인, 이분은 이제 청년 당직자 출신인데, 예. 만약에 달랑 2사람만 당선되고 뭐 지역군 다 떨어진다면은 이게 당의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네. 예. 그다음 정의당은 어때요? 정의당은 이제 한참 안 좋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온 느낌인데, 근데 처음 생각했던 교섭단체 구성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현재 정의당이 6석입니다. 지역구 2석에 비례 4석인데, 지역구는 이제 심상정 의원하고 여영국 의원인데, 여영국 의원도 좀 악정고투하고 있고, 지역구를 좀 넓혀서 보면은 한 1석에서 3석 정도 아닐까. 이 두 사람에다가 이정미 의원, 예. 인천 연수에 여기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예. 비례는 이제 10% 득표하면 5석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네. 그렇다면은 합쳐서 이제 두 자리 숫자를 기대하기도 조금 쉽지가 않다. 이제 20석 교섭단체는 뭐 턱도 그거는 없고 뭐 네. 아주 안 좋고. 열린민주당 쪽은 상당히 기세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뒷심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예. 일단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의 견제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 할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 범여권 180석 이런 데 민주당이 각을 세우는 것도 이게 좀 열린민주당으로 갈까봐 각 세우는 것도 있거든요. 예. 더불어시민당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열린민주당은 아무래도 검찰이나 야당하고 각을 세게 세우려고 하는데 검찰이나 야당이 이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별로 없고 이걸 가지고 명분 삼아서 여당하고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는 또 여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이 열린민주당이 가지는 이제 강성 이미지에 대한 부담 같은 거. 예. 그리고 이 당의 간판이나 다름없는 정봉주 최고위원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특히 민주당 쪽을 향해가지고 막 험한 소리
험한 소리 했다가 오늘 뭐 사과했더라고요. 삭제하고 사과하고 예. 애초에 20%를 내다보기도 했고 제가 여기 이제 상위권에 있는 분하고 한 2주 전에 만났을 때 자기들은 15%는 안정적으로 본다 예. 그러던데 예. 글쎄요 20% 나오면 열석입니다. 예. 그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네. 국민의당 쪽은요. 안철수 대표 원맨 정당이나 다름없고 지금 선거운동도 안철수 대표의 마라톤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수도권 들어온 것 같은데 내일 광화문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400km 뛰어가지고 네. 원맨 정당이냐 뭐 안철수 당이냐 비판을 하는데 맞다. 우리는 안철수 당이다. 예, 그렇게 예. 받아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게 넓게 본다기보다는 코어한 지지층에다가는 확실하게 이제 신호를 줘가지고 결집하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생당보다는 훨씬 높고 정의당, 열린민주당 뒤를 따르는데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국민의당은 이 제가 말씀드린 네 당들 중에서는 물론 정의당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은 유일하게 범여권, 뭐 범진보권으로 포함되지 않는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통합당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국민의당에는 좀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보수 쪽 사람들의 대안으로 그렇죠. 국민의당 뭐 총선 이후까지 봤을 때 뭐 안철수 대표를 이제 뭐 우리의 이제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삼겠다 이런 거 좀 노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그러면 그 이른바 3등 할 정당들 몇 정당 짚어봤는데 네. 분위기 좋은 데는 아무 데도 없네요. 아무데도 없죠. 근데 이제 민생당이 좀 특히 안 좋다. 특히 안 좋다. 예,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